여러분, 우리 몸은 언제나 건강 상태를 알려주는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 신호를 무시하거나 사소하게 여기는 경우가 많죠. 그러다 보니 조기에 발견했으면 쉽게 치료할 수 있었을 질환이 심각한 상황으로 발전하는 경우도 흔합니다. 30년간 수많은 환자들을 지켜본 간호사들은 공통적으로 이 신호가 보이면 절대 무시하면 안 된다고 말합니다. 오늘은 건강을 위협하는 가장 중요한 경고, 신호 10가지를 알아보고 이를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도 함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끝까지 들어보시면 여러분과 사랑하는 가족들의 건강을 지키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첫째, 갑자기 이유 없이 체중이 감소하는 경우. 많은 분들이 체중이 줄어들면 기뻐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원인을 알 수 없는 급격한 체중 감소는 심각한 건강 문제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평소와 같은 식사를 하는데도 몇 주 만에 5kg 이상 빠진다면 당뇨병, 갑상선 질환, 암 등의 질병 가능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또 다른 예로 특별한 이유 없이 근육이 빠지면서 피로감이 심해지는 경우도 있는데 이는 영양 결핍이나 신장 질환과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소화기 계통의 문제로 인해 몸이 영양소를 제대로 흡수하지 못하면 체중이 급격히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바람직한 방법으로는 체중 변화가 눈에 띄게 발생할 경우 단순한 다이어트 효과로 생각하지 말고 병원에서 기본적인 혈액 검사와 신체 검진을 받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가슴 통증이 느껴지는 경우. 가슴이 답답하거나 뻐근한 느낌이 들 때 단순히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넘기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증상은 심장 질환의 전조 증상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계단을 오를 때 가슴이 조이는 느낌이 들거나 왼쪽 팔까지 저릿한 느낌이 든다면 협심증이나 심근경색을 의심해 봐야 합니다. 또 다른 예로 특별한 움직임 없이도 가슴 중앙이 쥐어짜듯 아프거나 식은땀이 난다면 즉시 응급실을 찾아야 합니다. 또한 속쓰림처럼 느껴지는 가슴 통증이 지속되면서 소화불량 증상이 동반된다면 위식도 역류 질환이나 심장 문제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바람직한 방법으로는 가슴 통증이 반복되거나 예전과 다른 새로운 통증이 느껴진다면 심전도 검사 및 혈액 검사를 받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셋째, 극심한 피로감이 지속되는 경우. 단순한 피로와 극심한 피로는 구별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충분히 쉬었는데도 계속해서 피곤하고 기력이 떨어진다면 빈혈, 갑상선 기능 저하 또는 심부전과 같은 질병이 원인일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예로 특별한 이유 없이 나른하고 무기력해지는 경우가 지속된다면 당뇨병이나 우울증을 의심해야 합니다. 또한 피로와 함께 호흡곤란, 가슴 두근거림이 동반된다면 심장 질환의 전조 증상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바람직한 방법으로는 충분한 휴식을 취해도 피로가 사라지지 않는다면 혈액 검사와 심장 검사를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영양 불균형이 원인일 수도 있으니 균형 잡힌 식사를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넷째, 호흡곤란이나 숨이 차는 경우. 평소보다 숨이 가쁘거나 가슴이 답답하게 느껴진다면 반드시 주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가벼운 운동 후에도 숨이 차거나 계단을 오를 때 숨이 가쁘다면 폐질환이나 심장 질환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다른 예로 수면 중 갑자기 숨이 막히거나 기침이 심해지는 경우는 수면 무호흡증을 의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갑작스러운 호흡곤란이 발생하면서 가슴 통증까지 동반된다면 폐색전증이나 심장마비의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바람직한 방법으로는 호흡곤란이 지속되거나 가슴 통증과 함께 나타난다면 즉시 병원을 방문해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평소 폐 건강을 위해 금연하고 공기질을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섯째, 이유 없이 어지러움과 균형 감각이 떨어지는 경우. 어지러움은 가볍게 넘기기 쉬운 증상이지만 반복되면 뇌혈관 질환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갑자기 눈앞이 흐려지고 균형을 잡기 어려운 순간이 많아진다면 뇌졸중, 초기 증상일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예로 고개를 돌릴 때마다 어지러움이 심해지고 귀에서 소리가 난다면 이석증이나 메니에르병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단순한 저혈압이나 빈혈로 인해 어지러움이 나타날 수도 있지만 지속되면 반드시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바람직한 방법으로는 어지러움이 반복되거나 균형 감각이 떨어진다면 신경과 검사를 받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충분한 수분 섭취와 올바른 자세 유지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여섯째, 지속적인 소화불량과 복통이 있는 경우. 소화불량은 단순한 위장 문제로 생각할 수도 있지만 지속되면 더 큰 질병의 전조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특별한 이유 없이 속이 더부룩하고
소화가 잘 되지 않는다면 위염이나 위궤양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다른 예로 음식 섭취 후 지속적인 복부 팽만감과 복통이 있다면 췌장이나 담낭 질환을 의심해봐야 합니다. 또한 배변 습관이 달라지면서 혈변이 보인다면 대장암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바람직한 방법으로는 위장 건강을 위해 자극적인 음식 섭취를 줄이고 증상이 지속되면 위내시경과 대장 내시경을 받아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일곱째, 손발 저림이 자주 발생하는 경우. 손발이 저리는 증상은 단순한 혈액순환 문제로 볼 수도 있지만 반복되면 신경질환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손발이 자주 저리고 감각이 둔해진다면 당뇨병성 신경병증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다른 예로 한쪽 손이나 다리가 갑자기 저리면서 힘이 빠진다면 뇌졸중, 전조 증상일 수도 있습니다. 또한 목 디스크나 허리 디스크로 인해 신경이 눌려 손발 저림이 지속될 수도 있습니다. 바람직한 방법으로는 손발 저림이 반복되거나 특정 부위에 국한되어 있다면 신경과 검사를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혈액순환을 개선하기 위해 꾸준한 스트레칭과 가벼운 운동을 병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덟째, 이유 없는 기침과 쉰 목소리가 지속되는 경우. 감기도 아닌데 기침이 오래가거나 목소리가 쉬는 경우는 폐나 후두 건강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3주 이상 기침이 지속된다면 폐결핵이나 만성 기관지염을 의심해야 합니다. 또 다른 예로 음식을 먹을 때 목이 따끔거리거나 삼키기 어려운 증상이 있다면 후두암이나 식도 질환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갑작스럽게 목소리가 쉬면서 목에 혹이 만져진다면 갑상선 질환을 의심할 수 있습니다. 바람직한 방법으로는 장기간 기침이 지속되거나 목소리 변화가 있으면 이비인후과 검진과 폐 검사를 받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홉째, 피부의 점이나 색깔이 변화하는 경우. 피부의 작은 변화도 건강 상태를 반영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존에 있던 점이 갑자기 커지거나 색이 짙어졌다면 피부암 가능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또 다른 예로 피부가 이유 없이 가렵거나 거칠어지면 간 건강 문제일 수 있습니다. 또한 손톱이 창백해지거나 검은 선이 생긴다면 철분 결핍이나 심장 질환과 관련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바람직한 방법으로는 피부에 이상이 보이면 피부과 검진을 받고 자외선 차단과 보습 관리를 철저히 하는 것이 좋습니다. 열째, 기억력이 급격히 저하되는 경우. 단순한 건망증과 기억력 저하는 구별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최근 있었던 일을 자주 잊거나 같은 질문을 반복하는 경우는 치매 초기 증상일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예로 물건을 둔 곳을 기억하지 못하고 생활에 불편을 느낀다면 경도인지 장애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길을 잃거나 시간 감각이 둔해지는 경우는 뇌 질환과 관련될 수도 있습니다. 바람직한 방법으로는 기억력이 눈에 띄게 저하되면 신경과 검사를 받아보는 것이 중요하며 두뇌 활동을 위한 독서, 퍼즐 맞추기, 운동 등을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오늘은 30년간 간호사들이 현장에서 지켜본 생명의 위험 경고, 신호 10가지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를 무시하면 어느 순간 큰 병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갑작스러운 체중 감소, 가슴 통증, 극심한 피로, 숨이 차는 증상 등은 모두 몸이 보내는 중요한 경고입니다. 이런 증상이 나타난다면 단순한 일시적인 변화로 넘기지 말고 반드시 병원을 방문하여 정확한 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과 가족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평소에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하고 정기적으로 건강 검진을 받는 것이 중요하겠죠.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건강 관리에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유익한 정보를 계속 전해드릴 테니 기대해 주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